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마스가 그리고 마누가입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가는 원전을 또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마스가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 물꼬를 터주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랠리를 보여왔던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는 사실은 좀 이벤트 소멸로서 좀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좀 조선 섹터나 기자재 섹터가 좀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행보 흐름 이렇게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쪽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한미 조선 협력의 전반적인 틀도 잡혀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를 하겠으나 어쨌든 장기에 걸친 프로젝트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실제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일이 걸리는 동안에 조금 횡보하는 상태이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랠리 재점화를 위해서는 이제 마스가의 가시적인 수주라든지 LNG 캐리어의 수주 본격화라든지 이제 중국 견제 반사 효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국내 조선주 업황과 이 3사 가운데 좀 가장 괜찮은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업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가스선의 건조 비중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수주받았었던 이제 저가의 호선이 이제 좀 인도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믹스상의 개선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수주권들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8년 이후에 수주 이제 잔고들을 이제 좀 쌓아 나가면서 그것도 이제 고선가 물량들로 좀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익 환경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의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제 이유는 이제 미국발 LNG 캐리어의 발주 사이클이 좀 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조선소로서의 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특수선 사업 확대와 같은 부분들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본다면은 이제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나 이제 LNG 캐리어의 경쟁력으로 보나 이제 좀 강하게 밸류에이션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중공업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마스카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마누가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네. 최근 들어서 원전주들이 좀 이 조정 구간, 좀 횡보 구간에 진입한 듯해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과 관련된 또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원전주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조선업건과도 유사하게 일단은 한미 협력의 큰 그림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좀 투자 금액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일단은 연중에 굉장히 좀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사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조선업의 건과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원전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상무장관의 말에 따라서 확정이 됐는데 이 실제로 어느 사이트에 몇 기가 언제까지
건설이 될 건지 또 어느 참여자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되어야 다시금 좀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원전으로 본다면은 이제 AI 산업의 발전이나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전력 수요를 좀 충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도 이제 뭐 체코라든지 뭐 대만, 일본, 뭐 유럽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시장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또 최근에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랑 좀 소송건도 마무리되고 이제 조인트 벤처도 설립을 하면서 여전히 좀 확대해 나갈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줘야지 추가 랠리의 시동이 좀 더 걸릴 듯한데, 혹시 원전주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주로 이제 꼽고 있는 거는 이제 한수원이 이제 가장 좀 활동적일 텐데 그 네. 외에 이제 대주주로서 있는 이제 한국전력 등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도 좀 같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관련 주로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이제 하우스의 애널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PP를 말씀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좀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전력의 그 네. 그룹주들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PC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건설 쪽이 좀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쪽 영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그 국내 이제 건설 경기나 이제 정책 모멘텀에 오히려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라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로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동북아 위기입니다. 지금 중일 갈등이 군사적 긴장감으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좀 지켜보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대만과 관련해서 이제 유사시에 일본이 뭐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좀 외교적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좀 더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양국이 이제 뭐 훈련을 한다든지 레이더 조준을 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인 교전 상태, 뭐 관련된 지역의 봉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과 일본 간의 교역 그리고 이제 관광의 일부 타격 정도가 이제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좀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무력 충돌로까지 이제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동북아권역 전체적인 증시에 좀 충격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려할 만한 선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나 뭐 불매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히토류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뭐 자동차나 정밀 장비와 관련된 공급망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 중일 갈등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이쪽은 조금 더 보는 게 좋다.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2017년, 2018년 이제 지나오면서 한한령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 업종이 지금에 와서는 좀 일본을 마찬가지로 제재하는 이제
한일령이라는 네.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관광과 관련된 업종들, 뭐 화장품이나 면세, 뭐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좀 단기 테마성에 좀 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겠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한령 당시에 그때 중국의 경제적 상황과 지금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외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중국 관광객의 소비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정책적으로도 뭐 내수를 조금 더 권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뭐 전개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북아권역의 이제 지정학 리스크 확대가 좀 불가피한데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레벨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나 방산, 뭐 사이버 보안, 뭐 해운 정도가 좀 수혜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가 조금 이제 두드러지지 않겠는가를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너무 쏠리기보다는 좀 단기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듯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바이코리아입니다. 지난달에 코스피를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행히 이달 들어서는 좀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난 11월 한 달간 계산해 봤을 때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도가 16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12월 들어서는 일단 9일까지 집계했을 때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뭐 아주 뚜렷하게 반전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네. 그래도 2조 원이라고 보면은 이제 적은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11월 당시에 해석을 해보자면 순매도가 이어진 원인은 이제 AI 버블론이 이제 11월에 네. 좀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반도체 섹터 대형주 섹터들의 조정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좀 랠리를 보였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익 실현 수요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환경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재차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FOMC에서도 이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또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1월 조정으로 이제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재차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기업 펀더멘탈 자체도 11월에 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유지해 온 상황이고요. 이 컨센서스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이렇게 기존 주도 섹터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네. 코스닥 활성화랑 대형주 선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투자 심리가 더 쏠리게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라고 하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언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FOMC 이후의 색깔에 대해서 좀 결과를 보고 말씀을 좀 더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은 이번 회의에서 인하를 좀 잠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실시 그리고 내년의 방향성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9월 PCE 지표는 무난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1월까지의 데이터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에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를 좀 경계하는 흐름이 좀 이번 주에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0일 장 마감 후에 발표 예정인 오라클 실적 발표도 이제 AI와 관련된 방향성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벤트로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단기 변동성은 이제 이벤트 전후로 확대가 되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안정화되는 쪽이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영역으로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쏠릴 듯하네요.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